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43%, 코스닥은 0.9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원래 제 방송은 시황을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최근에는 추세도 뭐 좋고 딱히 코멘트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멘트도 이제 매 방송마다 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왜 맨날 똑같은 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또 언급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시장은 코스피는 저는 여기까지는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보고요. 코스피가 이 저항대 구간에 도달하면 코스닥도 이 전 저항대죠. 여기에 도달하거나 살짝 뚫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가파르게 여기서 터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요. 요 구간에서 시장이 어떻게 저항을 받는지 반응하는지 흐름을 가져가는지 보면서 뭐 비중이나 포트 관리 포지션을 좀 정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일단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고요. 얘가 이날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시키면서 기준봉을 뽑아내고 시장에 정말 지대한 관심주였고 또 주도주였고 그랬죠. 기준봉 뽑고 나서도 뽑을 때 거래대금이 5천억, 1일차 기준봉 1일차에 1조 8천억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 뭐 상한가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1일차, 2일차 이렇게 박스권 구간 안에서도 상당히 비교적 최근에 거래대금이 1조 이상씩 터지게 되면 시장 주도주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DPC랄지요. 예를 들면 뭐 DPC도 이때 상한가를 이렇게 멋있게 거래대금 6천원씩 실어서 말아놓고 이 안에서 별로 재미없는 모습 보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때 이렇게 멋있게 상한가를 1조 7천억 실리면서 가놓고 고점에서 음봉으로 그냥 떨쳐버리는 뭐 이런 조금 주도주답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뭐 한진칼도 이때 당시에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었지만 양봉 세워놓고 쭉 밀어버리는 뭐 그랬기 때문에 SK바이오랜드도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매매를 하긴 했었는데 상당히 정말 멋진 요 수익을 참 개인들에게 많이 줬던 이때 당시에 흐름이 있었죠. 근데 요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보면은 저항대 구간 박스권에 어떻게 보면은 상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캔들을 형성을 시켜 놓고 그 다음날 이제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죠. 이제 매각설이 돌았고요. 뭐 이제 진짜로 밝혀졌죠. 물론 뭐 현대 쪽에서 인수사가 있다라고 뭐 밝히긴 했지만 뭐 어디로 인수되고 되지 않고의 문제라기보다는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앞에 SK자가 없어지게 되면 오른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뭐 저희는 이제 뭐 매매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분들은 조금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뭐 죄송하지만 미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낙폭이 과대했고 이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리 뭐 큰 악재라고 해도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한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한번 6월 1일이었던가요? 그쵸. 6월 1일날 매수가 한번 들어갔다가 이거 없애버리고 이때 당시에 요 가격대 매수가 들어갔다가
아무리 봐도 좀 더 지치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장세가 그래요. 이제 공매도가 제한이 되고 나서 어, 우리가 이제 세력이 주포가 개미를 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가격적으로 변동성을 위아래로 크게 주면서 떨궈내는 개미를 털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간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서, 물론 이 지치게 하는 기간 조정의 과정에서도 올릴 것처럼 했다가 내렸다, 올릴 것처럼 했다 내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이 지치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크게는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개미 털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매도 이제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제한을 건 이유로 뭐 종목들의 어떤 가격적인 변동성을 아주 크게 주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1번으로 개미 털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시장도 좋고 공매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훅 이렇게 가격 변동을 줘서 공포감을 주면서 뭐 개미를 터는 게 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도 아주 오랜 기간 주식을 하면서 이 자리는 반등이 나와야 할 자리다라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확신을 갖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의 장세를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타점에서 항상 2, 3일 혹은 3, 4일 그 이상까지도 질질 끌다가 반등이 나오는 현상이 상당히 최근에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이 변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또 맞춰 가야 되고 변화해야 되겠죠. 그래야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다가 주가 뭐 컨트롤하는 폼이 아무리 봐도 한 번 더 빼거나 기간 조정으로 며칠 더 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날 사실은 갔어야 됩니다. 이날 2일날 요때 종가 이렇게 이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다가 종가를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서 종가가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날 가야 됩니다. 원래의 그림은 3일날 오전에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볼까요? 가야 되는데 이날 안 보내고 떨구는 거 보면서 이거는 한 번 더 떨구거나 며칠 더 질질 끌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정말 아주 짧은 손절, 뭐 한 1.5%였던가요? 2%였던가 일단 손절을 치고 나왔고요. 기다리다가 오늘 이렇게 하락 후에 박스권 과정이 있었죠.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한번 살짝 뚫었다가 다시 떨궜고, 그리고 이러고 흐르다가 사실 어제 종가 베팅도 사실 고려를 좀 했었는데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하려면 오늘 박스권 상단에서 뚫을 때 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늘 이 박스권 상단을 재차 뚫어줄 때 매수 사인이 이제 좀 나갔는데, 매수 사인 나가고 나서 뭐 좀 이따가 가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매수 사인 드리고 뭐 한 2분, 3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슈팅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매수가 좀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저도 리딩할 때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파동 나올 때 그냥 정리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사실은 뭐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더 이제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까지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매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첫 번째 파동에 그냥 정리를 하고 나왔던 그런 매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도 얘가 이날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면 이 낙폭에 대한 리바운딩으로 뭐 살짝 반등 나오고 말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폭을 좀 짧게 가져갔을 텐데, 얘가 떨군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4일을 준비했어요. 4일을 준비했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은 한 5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되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는 한번 수익을 견뎌보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많은 회원님들이 매수가 안 되는 바람에 좀 짧게 정리하고 이렇게 오늘은 매매 하나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 주에 5월을 마감을 하고 나서 저희 리딩반 5월 달에 매매한 거 짤막하게 좀 복귀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거 깜빡하고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 영상을 못 올려드렸었죠. 저도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뭐 그냥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5월 달에 뭐 매매가 좀 많이 있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장세가 뭔가 제가 생각하는 슈팅 길이보다 자꾸 길이가 덜 나와서 좀 크게 뭐 10% 20%씩 먹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좀 5월달엔 아쉽긴 한데,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매를 해서요, 뭐 손절도 뭐 아주 크게 나갔던 손절은 없고, 이런 식으로 뭐 매매를 해서 뭐 누적으로는 134%, 손절은 한 37% 정도, 이렇게 해서 5월달은 마무리가 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핫했던 이제 드론 택시 상용화 소식으로 일단은 네온테크가 1등주로 치고 나갔는데 거래 대금이 67억 밖에 안 돼서 조금 매매하기가 좀 그렇죠. 종목 자체도 그냥 차트만 봐도 아, 매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지 않는, 그래서 아, 좀 아쉬운데 뭐 재료는 신선하고 괜찮아요. 근데 1등주가 좀 아쉽다. 2등주는 또 PC 디렉트인데 거래 대금이 300 뭐 한 50억 340억 정도 실렸고, 1등주랑 2등주랑 3등주랑 거래 대금이 완전히 이제 반대 방향이 돼 버렸죠. 제이션이 3등주였는데 거래가 1,400억 실렸고요. 그래서 얘도 참 저도 고민이 좀 있었던, 오늘 이제 네온테크는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사실 비이성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음봉이 의미하는 이유가 뭔지는 며칠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종목에 이런 캔들의 형성, 이런 비이성적인 거래량 폭발 잘 접근을 하지는 않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내가 이 테마를 한번 공략해 보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제이시언 시스템을 저 같으면 한 5,500원 요 정도 가격대가 되겠죠. 여기 저항대요. 요 정도까지 한번 조정을 주면 단기적으로 한번 먹을 구간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 드론 테마가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좀 며칠 지켜보면서 좀 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테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지켜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우리가 성공 확률이 안 나오는 판국에, 뭐 그냥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 감으로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아주 예전에 중수 시절에는 이 감으로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아마추어 때는 누가 잘하냐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주식으로 예를 들면 초보에서 중수까지는 정말 쉬워요. 누구나 경험을 하고 하면 많이 됩니다. 벌었다가 뭐 초보를 예를 들면 맨날 잃기만 하는 상황을 초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주식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잃기만 한다면은 그냥 이거는 저는 초보라고 봅니다. 뭐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주식은 계좌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뭐 이제 중수 정도가 되면은 벌기도 하는데 또 잃기도 하면서 이게 꾸준히 그냥 계좌가 우상향하지 못하고 좀 위아래 변동폭이 큰 상황을 저는 이제 중수라고 보는데, 이제 이 방송을 좀 보시고 계시는 이제 중수 분들, 뭐 좀 벌기도 하는데 잃기도 하고 뭔가 좀 꾸준하게 에버리지가 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월 평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신 분들 이제 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점이, 뭔가 더 수익을 내기 위한 매매보다
손실 보는 매매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좀 가닥을 잡아보시면 상당히 정말 다이나믹한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벌고와 잃고와 업다운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던 시절에 자꾸 뭐 더 잘하려고 했었거든요. 장중에 매매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큰 계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다가 저도 이제 누군가의 이제 조언을 받고 뭔가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내동매매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좀 확률이 낮은데 그냥 괜히 감으로 들어가는 매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실 나는 매매를 자꾸 안 하고 줄여가려고 노력을 해보라 라는 조언을 받고 저도 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뭐 프로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제 중수에서 고수로 되게 되면 고수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에서. 그렇게 되면은 뭔가 물론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프로가 되면 다 잘하잖아요. 주식으로 따지면 수익 내는 방법은 다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주식을 하면 여기서 이 실수, 에러, 괜히 쓸데없는 매매들, 손실나는 매매들 이걸 줄여가는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게 되고 뭐 삼성중공업 비롯해서 이제 조선 관련주들 뭐 동국제강, 고려제강 이렇게 있는데요. 뭐 포스코 강판 얘는 뭐 너무 좀 후발주 느낌이 강하고 동국제강이 그나마 조금 매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변동성이 있어지는 종목인데 일단 오늘 이제 화살표 3개 단기 과열이 이제 3개 뜨면 뭐 이제 단기 과열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단기 과열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동국제강이 쉬는 동안 고려제강이 한번 이렇게 쳐주는지 흐름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겠네요. 보통 얘네도 물론 테마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트레이더들이 좋아하는 테마는 아닌데 워낙 폭락장 나오기 전부터서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섹터이고 테마이고요. 그러고 나서 폭락장 회복할 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대량거래 터지면서 1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요렇게 좀 흐름이 이어지다가 한 번 더 저는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이제 뽑아놓고 바로 파동을 뽑아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테마의 메리트는 주가가 너무 낮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고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주식에서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가장 큰 호재는 너무 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테마는 조금 매력적이진 않지만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스터블루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대금 빵빵 터지고 나서 그 다음 흐름이 조금 변동성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한 세 번째, 네 번째 주자가 됐네요. 뭐 DPC, 아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진칼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저는 뭐 요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상한가 나오고 나서 1일차에 거래대금도 뭐 아주 이렇게 많이 터지지도 않았고 거래량 이틀 동안 더 감소했고요. 요 정도 뭐 안에서 한번 공략을 하면 충분히 먹을 구간은 줄 수 있지 않겠나.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들어 올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매운동 테마는 모나미가 대장이었는데 단기 과열에 좀 들어갔죠. 그러면서 어제는 이제 신성통상이 대장으로 좀 치고 나갔었고요. 일단 뭐 하루 이틀 혹은 뭐 3일 정도 좀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모나미가 단기 과열 풀리면서
이때 어떤 한일 관계의 갈등 상황에 따라서 한번 또 시세를 줄지 조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지 판가름이 좀 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쉽게 이 한일 양국의 관계의 갈등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테마고요. 그다음에 뭐 미중 갈등에 의한 뭐 히토류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파동이 좀 많이 나왔고요. 고점 상황이긴 하지만 재료 자체가 워낙 사실은 세기 때문에 여기 한일 갈등, 미중 갈등 이렇게 두 개는 재료의 어떤 지속성 여부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강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요 테마는 하루 이틀 뭐 며칠 식었다고 해서 관종 삭제할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뜬금포로 야 뭐 그냥 치료제 쪽은 이제 힘이 좀 다 했나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쯤 우리 안 죽었어 하면서 시장에다가 우리를 주목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오네요. 오늘 뭐 동화약품, 뭐 대웅제약, 그 다음에 일양약품까지 아주 상당히 폭발적인 수급이 좀 몰려들었었습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오장의 그 상승할 때의 힘이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도 정말 활발한 시세가 어떤 변동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어서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애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이 코로나 테마주들은 뭐 엊그제 웰크론이 갑자기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또 죽었다고 생각했던 마스크 관련주들도 조금 다시 이제 죽은 것 같은 구간에서 살려내고요. 야, 그냥 우리 관심 종목에서 지우지 마. 아직 안 죽었어. 라고 자꾸자꾸 코로나 이제 테마주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좀비 기법이 좀 잘 먹히는 것 같다. 뭔가 좀 죽었다고 생각되는 혹은 끝났다고 생각되는 테마주들 좀 사놓으면 좀비처럼 다시 계속해서 살아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좀 했었는데 쉽사리 관심 종목에서 테마들을 뭐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끝났다 싶어서 지우면 살아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철저하게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새롭게 드림텍이 30초 안에 가능한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해서 어제 오늘 장대 양봉으로 이틀 이렇게 시세를 좀 냈어요. 근데 차라리 상한가를 닫아주는 종목들이 좀 매매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타점 잡기도 수월하고요. 트레이딩 하기가.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가주면 조금 트레이딩 하기가 애매한 구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애매하면 이렇게 두 개의 봉을 하나의 봉으로 그냥 봐버리고 매매하시는 것도 좀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갭이 9,000원이랑 요 정도 가격 사이에서 갭이 발생을 했잖아요. 저는 아마 얘가 9,000원? 요 정도 라인까지 조정이 온다면 여기 갭 생긴 부분을 깨면 내가 뭐 대응해야지 라는 생각 잡고 한번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되고 뭐 홍종욱 관련주도 계속해서 저도 뭐 언급은 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거의 요렇게 박스권으로 있다가 박스권을 뚫어내고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냈죠. 지금 요 지지대까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원래는 이제 K9이
대장으로 이때 당시에는 갔었는데 뭐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 누가 혹시 상승이 나오면 누가 대장을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뭐 남선 알미늄도 계속해서 이 가격대는 쉽게 깨지 않고 지켜주겠죠. 요 정도 가격대 여기서 이렇게 또 돌아 나가는지 재미있게 저도 관찰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보고 좋아하는 종목 중에 이 남선 알미늄, 뭐 DPC 뭐 이렇게 있죠. DPC도 요 정도 가격대에는 웬만하면 깨기가 힘들 거예요. 10,000원 아래로 뭐 주가가 밀리기는 좀 힘들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이제 투매나 폭락이 나오면 깰 수는 있겠죠. 근데 얘도 뭐 그래봐야 요 정도 가격대가 아닌가. 얘도 남선 알미늄이랑 똑같이요. 좀 보고 있어요. 워낙 무거운 종목들이라서 쉽게 시세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무거운 종목들 트리오, 남선 알미늄, DPC, 그 다음에 아난티어. 아난티를 비롯해서 오늘 대북주들이 조금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느낌을 좀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좀 주목하고 있는 얘네도, 아난티도 10,000원 절대 안 깨죠. 그냥 10,000원에 오면 사고 반등 나오면 팔고, 10,000원에 오면 사고 반등 나오면 팔고, 뭐 요렇게만 매매했어도 상당한 수익을 줬을 것 같은 종목이네요. 아무튼 얘가 10,000원을 지지대로 삼고 다시 요 정도 11,000원 정도를 만약에 뚫어내면 슈팅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